예, 얼마 전에 저희 뉴스리듬에서도 하나은행과 우리은행에서 판매한 DLF 상품의 피해와 관련해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 고위험 금융 상품에 대해 금융위에서 투자자 보호 강화 방안이 최근에 나왔습니다. 얼마나 근본적인 대책이 나왔는지 오늘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조성목 서민금융연구원장 겸 한국 FPSB 부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좀 전에 뭐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금리 얘기를 좀 하셨습니다. 예, 제가 그 금리 공부는 쭉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잘 알지를 못하는 상황이라서 지금 금리가 오른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시청자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이용을 하셔야 될까요? 글쎄요, 지금 이 8천억 원에 대한 그 투자, 이게 이제 다행스럽게도 미국, 독일 이쪽에서 금리가 좀 올라주니까 예. 피해가 상당히 좀 줄어서 다행입니다만, 네. 이거를 전문가들은 지금 이제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무역 분쟁, 요게 조금 이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이제 좀 오른 거 아니냐. 예. 장기적으로는 좀 예측하기가 힘든 좀 비관적인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 금리 뭐 지금 그 오르고 있는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전문가들 의견에 따르면은 장기적으로 계속 오르진 힘들 거 아니냐. 실물 경기 자체가 조금 좋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리 얘기는 뭐 또 변동 사항이 있거나 또 저희가 주목할 만한 사항이 일어나면은 다시 다루도록 하고. 뭐 DLF, DLS 굉장히 얘기가 좀 많았었는데 그 정부에서 뭐 강화 방안, 보호 방안을 내놨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우선 그 피해 상황을 좀 살펴보면요. 이게 이제 전에도 우리가 한번 다뤘지만 3,200여 분이 투자를 했고요. 예. 이 투자 금액은 7,950억, 약 8천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한 그 2천억 정도는 이제 만기가 돼서 그 종료가 됐거나 아니면 환매를 해가지고 2천억 정도는 정리가 됐는데 여기에서는 한 53% 정도 원금 손실이 났고요. 근데 지금 나머지 한 6천억 원, 5,870억 원인데 8월 7일자 기준으로 예. 요거는 지금 금리 수준으로 가면 약 그 13% 정도 손실이 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여기 투자하신 분들을 이렇게 뜯어보니까 우선 그 전문 투자 그룹은 별로 없고요. 우리가 전문 투자가 일반 투자가라고 구분하면 일반 투자가들이 93% 정도 됩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처음 투자한 분들이 이런 그 금융 상품에 처음 투자한 분들이 22% 정도 되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경험이 부족하고 실제 그 전문성이 없는 분들이 많이 투자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예. 지금 뭐 그 금융감독원에서 이제 검사를 이제 끝나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제재를 어떻게 할지 살펴보고 있는데 예. 그게 이제 그 원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대책이 나오려면 우선은 이 전에도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인데 왜 사무 그 은행에서 팔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이게 살펴보니까 이게 사실상은 공모 상품인데 사모로 이렇게 좀 변질돼 가지고 네. 팔린 것 같습니다. 현재 이제 보면 이 사모냐 공모냐의 구분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공모는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자금을 모집하는 거기 때문에 예. 자본시장법에 따라서 유가증권 발행 신고도 해야 되고 그 모집한 거에 대해서 공시도 해야 되고 회계 내용에 대해 다 공시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상 판매 규제부터 뭐 설명 의무부터 예를 들어서 뭐 적합성, 적정성 뭐 이런 것 운용 규제로부터 분산 투자 한 군데 많이 투자 못하게 규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투자자에 대해서 정보 제공 부분에서도 증권 신고서는 물론이고 운용 보고서라든가 이런 걸 계속 공개를 해줘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 그런 반면에 이 사모펀드는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 그냥 돈 모아서 투자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 개하고 비슷하다라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규제가 거의 없습니다. 설명 의무하고 이제 뭐 부당 권유만 안 하면 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모 쪽으로 이제 많이 몰린 거예요. 이게 지금 한 390조 원 정도가 지금 사모로 들어와 있는데 상당히 많은. 그 중에서 이제 개인들이 한 뭐 26조 원, 예. 6.6% 정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그 원인은 이 공모로 팔아야 될 것들이 사모로 변질이 됐고, 예. 그리고 이제 원금을 보장한다고 인식이 돼 있는 은행에서 그걸 이제 좀 고위험 상품을 이제 판매하다 보니까 이 예를 들어서 가장 중요한 그 사모펀드, 그 공모펀드를 팔 때는 네. 예를 들어서 지금 70세 이상 어르신이라든가 부적합불에 대해서는 그 팔 때 이제 설명을 하고요. 다 녹취를 하도록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숙려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숙려 기간이요. 예, 청약을 하고 이 영업일 이상 시간을 주고 예. 나 취소하겠습니다 할 수도 있게끔. 그리고 그 사이에 이 해피콜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원금 손실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안내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비해서 사모는 그런 게 없었어요. 없다 보니까 이제 은행에서 판매하다 보니까 어쨌든 투자자 보호의 취약점이 좀 드러났고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제 금융회사들이 리스크 관리가 좀 부재했다. 특히 내부 통제. 이게 이제 상품을 만들고 팔고 뭐 이런 과정에서 서로 책임 관계가 불분명하다. 그리고 지금 지배구조법 개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CEO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예. 뭐 이런 책임 관계도 불분명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내부 통제도 강화할 그런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예. 정부에서는 이제 대책을 만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게 투자자 보호 장치를 대폭 강화시키겠다. 예. 두 번째는 이제 금융회사의 책임성을 강화시키고 감독을 강화하겠다 이런 쪽인데요. 그럼 첫 번째부터 이제 투자자 보호 네. 방안인데요. 네, 지난번에도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투자자 보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금융 사고 같은 경우에는 투자자 책임을 또 묻는 그런 경향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투자자 보호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나왔습니까? 지금 그 우선 아까 말씀드린 공모 규제를 회피하지 못하게 하겠다. 예. 3호로 변질시키지 못하게. 그래서 이제 동일 상품 쪼개기라 하죠. 예. 상품은 하나인데 무슨 펀드 1호, 2호 이런 식으로 쪼개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품에 있는 기초자산, 예를 들어서 독일 10년 만기 국채다. 그러면 그 기초자산은 하나잖아요. 하나인데 이거 가지고 여러 상품을 만들지 못하게 예를 드는 겁니다. 지금. 예. 그리고 손익 구조가 똑같은지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 물론 지금도 그 판단 기준은 있어요. 자금 조달 그 계획이 동일한지 또 하나는 이제 시기가 근접해 있느냐 뭐 증권 종류가 동일하냐 뭐 이런 기준이 있는데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불분명하다 보니까 잘 안 지켜진 거지요. 네. 그래서 이런 건 제도를 개선하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제 고난도 금융 투자 그 상품 제도를 도입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파생 상품이 내재돼 가지고 일반인들이 이 가치 평가를 잘 하기 어려운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원금의 20%에서 30% 예를 들어서 일정 원금 소실이 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은 고난도 그 금융 투자 상품으로 지정을 하겠다. 그래서 뭐 녹취 숙려 제도도 도입을 하고 아까 말씀드린 녹취 의무 그다음에 이제 이틀 정도 시간을 주고 취소도 할 수 있게끔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설명 의무를 의무화시키고 예. 그다음에 공시 의무 그다음에 판매 그 인력 이런 것들을 판매 인력도 아무나 못 팔게 전문가만 팔게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고위험 금융 상품 규를 강화하겠다. 이건 공모든 사모든 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은행의 고난도 그 사모펀드 지금 말씀드린 그런 상품은 은행에서는 이제 판매를 금지시키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공모펀드는 다 가능한데 예.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은 팔지 못하게 하겠다. 예. 이런 겁니다.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 금융회사 책임성 강화 이 부분도 좀 짚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한 1분 정도로 정리를 좀 부탁드릴까요? 금융회사 책임성은 이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는 CEO는 그 내부 통제 기준을 만들면 자기 책임은 면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그 CEO가 금융회사 내부 통제 기준을 잘 운영하고 있는지 감독 관리까지도 하도록 하겠다. 이런 게 초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제재를 하다 보면
항상 책임 그 규명이 잘 안 됐는데 그런 게 이제 문제가 되고 그리고 그 고난도 금융 상품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영업 그 기준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금융회사에서 이익을 많이 내기 위해서 그 상품을 만드는 제조하는 그 자산운용사한테 이러이러한 상품을 만들어 달라 요구를 못하게 지금 돼 있는데 OEM 방식이라 하죠. 네. 이렇게 했을 때 그동안은 그 자산운용사만 처벌을 했는데 앞으로는 이제 그 요구한 금융사도 처벌하겠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불안전 판매 관련해서 제재를 강화하겠다 이런 것들인데 장기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 금융 소비자의 능력을 제고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 투자를 할 때는 예를 들어서 전문가의 그 상담을 교육을 의무화시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좀 그 투자자들의 그 자기 책임 의식을 강화시키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조성목의 머니클리닉에서 DLF나 DLS 같은 불안전 판매 소지가 있는 문제가 있는 상품과 관련해서는 계속 투자자에 대한 책임의 강화가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조는 뭐 전체적인 기조 같아서 투자하실 때 각별히 고려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